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30여 년 만에 특정된 건 발전한 DNA 기술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는 경기남부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은 이미 2016년도에 구성됐는데요. 왜 좀 더 일찍 DNA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미제사건의 경우 주기적으로 DNA 분석을 의뢰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춘재는 30년 가까이 된 증거물에서 본인 DNA가 발견되면서 꼬리를 잡혔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 감정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하였습니다. 만약 수사관이 DNA 분석을 의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증거물은 여전히 창고에서 잠자고 사건은 영영 미궁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나날이 발전하는 DNA 기술이 미제 사건 해결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건 순전히 수사관의 의지에 달렸다는 겁니다. 때문에 미제 사건 증거물에 대한 DNA 분석을 주기적으로 의뢰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일정 기간마다 기소 중지나 참고인 중지된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던 것들 혹은 과거에는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증거들이 현실적으로 새롭게 확인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관련 규칙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그런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전국 지방청에 있는 미제 사건 수사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인력으로 끈질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기 미제 사건 같은 경우 가시적인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사고가 평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목전의 이슈에 더 많은 관심과 그 인력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급박한 다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거나 전국 지방청의 17개 중요 미제 사건 수사팀 73명이 맡은 사건은 모두 268건. 이 사건들의 실마리가 모두 풀릴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